포토샵 실행해 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그 조각 배경 만드는 거 그리고 그거 한 번 더 복습하자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복습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으로 사용할 그림, 아무 그림이나 이제 두 개를 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하시고 이미지를 두 개를 불러옵니다. 자, 파일 열기. 자, 열기 하시고 그리고 사진 파일이나 사진 폴더나 또는 선생님께서 이미지가 있는 곳 선택하셔서 자, 저는 배경으로 쓸 거 좀 색깔이 약간 좀 다른 배경으로 될 그림을 두 개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거나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저는 바다 그림하고 그리고 하나는 대추를 불러볼까요? 아무거나 한번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저는 컨트롤 키 누르고 바다 그림하고 대추 그림 조금 대조되는 걸 좀 불러왔습니다. 자, 열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배경으로 쓸 이미지를 두 개를 불러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저는 한번 얘를 배경으로 하고 얘를 또 그 위에 레이어에다 올려서 도형에 지금 이 대추나무가 나타나도록 한번 조각 배경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동 도구로 이미지 중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자, 다른 이미지로 복사를 합니다. 들여가셔서요. 자,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자, 컨트롤 T로 크게 조절을 하시거나 저처럼 그냥 이 정도로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정도만 한번 저는 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를 보게 되면 레이어에는 맨 밑에는 저는 바다 배경 그림이고 위에는 이제 복사해다 놓은 레이어가 배경 그림이 하나 더 올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조각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한번 도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도형은 왼쪽에 툴에서 우리 이제 사용자 지정이 있었죠. 여기 사각형 도구 이 부분이요. 왼쪽에 보시면 밑에서 한 세 번째 정도에 한번 밑에 쪽으로 보세요. 그러면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얘가 보통 이렇게 나타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되지만 자, 이번에는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에서 여러 가지 모양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제가 네. 이제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죄송합니다. 네. 자, 일단 사진을 두 개를 이미지를 두 개를 불러오셔서요. 네. 자, 이미지 하나는 자, 다른 이미지 위에다가 일단 복사를 해둡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이미지가 밑에는 배경이 있고 위에는 복사에다 올려놓은 이미지가 그냥 절반 정도를 놨는데요. 절반 정도 아니시라도 컨트롤 T에서 전체를 크기 조절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저는 그럼 전체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전체를 하셔도 상관없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엔터를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얘가 위에는 자, 복사한 이미지가 있고 밑에는 배경 그림이 있죠. 그죠? 그러면 위에 레이어를 선택하고 그 위에다가 또 한 층으로 이제 그 도형을 좀 그리려고 합니다. 자, 도형을 그릴 때 자, 왼쪽에 이 모양 도구에서 자, 이 모양이 없으면 아마 사각형이나 동그라미나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겠죠. 자, 이 중에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지난번에 여기서 모양 도구가 여러 개 없으셨다고 했던 선생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 선생님은 여기서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색상이 있습니다. 자, 색상은 내가 도형을 색을 칠할 아무 색이나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저는 그냥 여기 보라색 종류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 색이나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모양이 있으면 여기 모양을 선택하셔서 지난 시간 이 모양이 많이 없다 그러면 옆에
바로 옆에 모양 나온 곳에 보면 이 설정 모양의 아이콘이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를 선택해서 이제 카테고리별로 모양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전체를 저처럼 가져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모양을 일단 선택을 합니다. 저는 여기 모양이 많은데 여기서 단풍잎 모양도 있고 단풍잎을 일단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미지에다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립니다. 그럼 이거 단풍잎이 나오는데요. 혹시 색상이 칠해지지 않았다면 이 옆에가 이 모양이 아니고 패스가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해줘야지만 색이 칠해집니다. 그리고 이 모양도 자, 여기 위에서 이동 도구를 선택하고 여기 이동 도구 있죠. 자, 얘를 선택을 했을 때 자, 컨트롤 T 누르고 방향을 조절한다든가 크기 조절한다든가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크기가 조절이 가능해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모양 도구를 하나 해가지고 그리고 엔터를 해주고요. 크기 조절이 됐다면 얘를 복사해서 전체를 썼어요. 근데 이렇게 복사해도 되고 또는 다른 모양을 각각 넣을 수도 있겠죠. 다른 모양을 또 넣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사용자 정의에서 다시 한번 모양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모양을 한번 선택해 봅니다. 저는 다른 모양을 이번에는 구름 모양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그려주십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T 눌러서 뭐 돌려주시거나 크기 조절을 해주시고요. 잠시만요, 선생님. 책 주문한 거에서 전화가 온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니까 대면 수업에서는 이제 교재를 사용을 하니까 교재는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뭐 인터넷이나 출판사에서 주문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별도로 출판사에다가 전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인터넷 가격으로 이제 저희가 판매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제가 주문은 일단 해놨는데 그쪽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혹시 궁금해하실까 봐 말씀드렸고요. 자, 엔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뭐 크기 조절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확인을 한다든가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동을 할 때는 이동 도구로 이동 도구, 여기 선택 도구 있죠? 얘로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면 되죠. 자, 또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선택을 합니다. 자, 저는 이번엔 한번 나비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나비를 선택을 하고 드래그해서 나비를 그릴 수 있겠죠. 자, 컨트롤 T로 자, 크기 조절, 그 다음에 회전. 자, 이런 걸 선생님들께서 마음에 드는 대로 한번 만들어 보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엔터 하셨고 다음에 혹시라도 만약에 나는 얘를 복사를 하나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이 방향키를 우리 선택하는 선택 툴 있죠. 자, 이동 도구에 여기 얘를 선택하고 맨 위에 이동 툴 얘를 선택하고 Alt키를 눌러서 얘를 드래그해서 복사 가능하죠. Alt키 누르고 드래그. 자,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는 컨트롤 T로 또 방향 조절, 크기 조절 하시면 되겠죠. 들어오신 선생님들께서는 지난 시간에 도형을 다른 도형으로 그냥 넣어서 한번 만들어 놓은 거죠.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엔터하고 이동 도구로 내가 이런 식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도형을 내 마음대로 일단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일단 도형을 4개를 그렸어요. 그리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즉
늦게 들어오신 선생님들께서는 자 먼저 이미지를 2개를 불러다가 하나는 배경으로 쓰고 여기 레이어를 보면 왼쪽에 화면이 커지질 않네요. 네. 자, 옆에 보시면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맨 처음에 배경을 놓고 그 위에 또 배경으로 갖다가 복사해다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도형을 각각 도형을 자, 어디서 그렸어요, 선생님? 여기서. 여기 사용자 정의 도구 모양에서 상단의 이 모양에서 이렇게 각각 원하는 대로 그렸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작업을 해 놓으십니다. 자, 다 되셨다면 이 모양들을 우리 병합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맨 위에서부터 자, 지금 레이어 팔레트입니다. 자, 제가 여기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 팔레트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자, 여기서 위에서부터 얘까지 지금 현재 도형이 각각 선택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 만들 수가 있어요. 수정을. 그런데 저는 얘를 병합을 해서 도형을 이 그림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병합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맨 위에 거를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르고 맨 밑에 모양까지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가 선택이 되겠죠. 물론 이 상태에서 Ctrl T 하거나 하면 전체 크기 조절이 된다든가 전체 이동이 가능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얘를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겠습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모양 병합이라고 있습니다. 모양 병합. 자, 그럼 얘가 하나가 됐어요. 이 그림이 지금 하나가 됐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이런 거 같은 모양으로 복사해서 이렇게 모양 이렇게 병합을 해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한번 컨트롤 T 해보세요. 컨트롤 T. 그리고 이동을 해도 이동이 되죠. 이렇게 이동이 되고 자, 원하는 대로 이동이 되고 크기 조절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미지가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선택이 된 거예요. 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엔터 해줍니다. 엔터. 자,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만들었지만 일단 도형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그려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자, 얘에 대해서 이미지들만 선택하기 위해서 제가 이 썸네일, 지금 여기 도형을 그린 썸네일을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 썸네일을 클릭을 합니다. 그렇게 이미지가 도형만 선택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선택된 거를 저는 반전을 시켜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얘를 선택을 컨트롤 키를 눌러서 했을 때는 얘를 눈을 감으면 이 밑에 있는 이미지도 이렇게 선택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배경 이미지 얘를 하고 배경 이미지를 하면 배경 이미지도 선택된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저희는 뭐 눈을 다 띄워놓고 해도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작업을 할 거는 2번째 레이어예요. 2번째 레이어. 여기 배경 이미지 위에 있는 이 레이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저는 이 배경, 이 지금 선택한 이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배경을 삭제하고 싶어요. 그럼 이 배경들만 남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얘를 반전을 시키겠습니다. 선택 영역을. 그래서 선택해서 반전시킵니다. 반전. 자, 그러면 현재 도형을 제외한 나머지 이미지가 선택된 거예요. 이 바깥쪽에 이게 점선이 나타났다는 거는 지금 바깥쪽 영역이 선택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깥쪽 영역 선택된 것을 지우겠습니다. 딜리트로 눌러주면 바깥쪽 영역이 삭제가 되고 위의 영역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죠? 자, 여기 눈을 제가 감겨볼게요. 모양을. 자, 그러면 여기 얘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2번째가. 그죠? 자, 다시 눈을 띄웠습니다. 위에 거. 위에는 얘를 덮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작업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아래가 삭제가 됐는데 위에는 자, 얘가 지금 색상이 이렇게 그대로 있어요. 그죠? 그대로 있고 얘는 작업을 했을 때 반전을 해가지고 밑에 배경을 다 없애고 지금 현재 위에 있는 이미지를 남겨놨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됐다면 자, 컨트롤 D로 영역을 해제하겠습니다. 컨트롤 D로 영역 해제. 자, 되셨을까요? 자, 여기까지 한번 작업을 해 놓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이 도형 상태에서 제가 위에 호나 모드 있었죠. 여기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 혼합 모드는 지난 시간에 자, 제가 지금 선택한 이미지와 그 밑에 있는 이미지를 색상을 혼합해서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 게 이 혼합 모드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도형 상태에서도 가능은 해요. 그런데 완전하게 제대로 혼합이 되려면 이미지와 이미지끼리 혼합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얘를 도형을 레스토어를 시키겠습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 레이어 레스토어. 자, 그러면 얘도 이렇게 이미지가 썸네일을 보시면 이미지 모양으로 바뀌어요. 자, 배경이 자, 투명이고 위에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미지 모양으로 바뀝니다. 자, 이때 위에서 표준에서 여기 표준에서 자, 만약에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겠죠. 제가 밝은 색상을 누르면 지금 이 보라색하고 밑에 있는 녹색하고 혼합이 돼서 나타나겠죠. 그죠? 자, 밝은 색상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색이 혼합된 거예요. 말하자면 보라색을 했더니요. 그죠? 자, 다음에 다시 한번 다른 걸로. 자, 저는 여기서 스크린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선생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색상을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돼요. 자, 마음에 안 들면 위에서 레이어 레스터와 여기 보면 작업 내역 있죠. 작업 내역. 되돌리기. 자, 작업 내역에서 레이어 레스터화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색상 같이 하게 되면 이런 모양도 나오죠. 자, 이렇게 됐어요. 이 상태에서 자, 이 밑에 있는 레이어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선생님. 이 밑에 있는 레이어. 자, 이 레이어는 지금 녹색으로 된 레이어예요. 그렇죠? 그거를 이 배경이랑 또 색상을 혼합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만약에 밝은 색상 하면 밑에 있는 바다색하고 위에 혼합된 색하고 같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이중으로 혼합이 된 거겠죠. 그죠? 자, 여기서 또다시 한번 혼합을 해봅니다. 제가 오버레이 하면 바다와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보라색과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녹색과 이런 색이 혼합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곱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제가 여기서 그냥 레이어의 리스트화를 여기서 멈추고 다시 하겠다. 그럼 선생님들께서 다시 한번 해주시면 돼요. 자, 저는 일단 대충 아무거나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썬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도 원하는 색상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저는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자, 이 색상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이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스타일을 주시면 되겠죠. 레이어 스타일. 여기 밑에 FX, 자, FX를 클릭을 합니다. 자, FX를 클릭해서 저는 선을 한번 그냥 줘보겠습니다. 선을 선택하고 자, 물론 그림자를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선을 선택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선의 색깔도 있어요. 자, 선의 색상이죠. 선의 색상도 원하는 대로 표현을 해봅니다. 원하는 색상으로 표현을 했더니 선색이 이런 모양으로 됐어요. 이렇게 자, 이런 모양으로 되고 또는 내부 광선을 하고 싶어요. 내부 광선, 자, 내부 광선을 또 내부 광선 체크를 해서 자, 원하는 밑에 보시면은 크기도 있죠. 내부 광선. 여기 밑에 크기도 있어요. 크기 이런 부분. 크기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경계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택해서 또 다른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또 그림자 효과도 한번 선택을 해보게 되면 그림자 효과도 선택이 돼서 좀 입체감 있게 선택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조각 배경 만들기 좀 제가 헷갈리게 설명을 드려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좀 닫겠습니다. 자, 얘는 닫고 아니요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제 텍스트를 요거 툴을 선택을 해가지고 글자를 입력을 해보셨는데요. 이제 글자에서 이제 내용이 많은 글자를 쓸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제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선생님? 자료를 조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실행하십니다. 좋고 테두리를 검색을 테두리, 예쁜 테두리 뭐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테두리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테두리. 그리고 이미지를 선택을 합니다. 이미지. 선택이 이렇게 확인이 되시면 중에서 선생님들께서 아무 이미지나 한번 선택을 해봅니다. 이렇게 예쁜 걸로, 그죠? 저도 아무거나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한번 그냥 선택해 볼까요? 얘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밑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요. 자, 저는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저는 사진 폴더에다 하겠습니다. 자, 사진 폴더에 저는 테두리 또는 배경 테두리 이렇게 써볼까요? 자, 배경 테두리. 되셨다면 얘는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검색할까요? 여기다가 공이죠. 차는 공. 자, 공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공 하나 아무거나, 저는 아무 공이나 하나 저장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공이라고 저장을 합니다. 자, 창을 닫겠습니다. 자, 창을 닫고요. 자, 포토샵으로 들어오셔서 일단 배경 테두리를 불러옵니다. 자, 파일, 열기, 그리고 배경 테두리, 배경 받아놓으신 배경 테두리를 가져옵니다. 자, 저는 이게 배경 테두리를 갖고 왔어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제 테두리가 있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한번 제목 글자, 지난번에 글자를 입력을 해서 텍스트를 입력해서 이게 뒤틀기라는 모양을 해서 모양을 약간 변형을 해봤었죠. 그와 같이 한번 여기다 입력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텍스트 툴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수평 도구 문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꾹 누르셔서 메뉴가 나타나죠. 수평 도구 문자 얘를 선택을 합니다. 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클릭을 하시고 아무데나 클릭하셔도 좋죠. 자, 커서가 너무 작으면 일단 위에 선생님께서 포인트, 여기 나와 있는 포인트를 조금 크게 하시고 너무 크다 그러면 포인트를 작게 하셔서 커서가 글씨 쓰기 적당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글자 색은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죠. 그죠? 글자 색을 저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여기서 글자 색을 아무 색이나 파란색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선택을 하고 확인을 일단 해서 일단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한번 이렇게 써볼까요? 애국가를 써. 그냥 이렇게 쓸게요. 나라 사랑 애국가. 조금 길게. 선생님들께서는 아무거나 쓰셔도 좋습니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애국가. 저는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그리고 완성을 하려면 상단의 확인이나 오른쪽 레이어 팔레트에 텍스트 레이어를 클릭을 하거나 하시면 완성이 되죠. 그리고 얘를 고쳐야겠다. 그럴 때는 앞에 있는 이 썸네일, 텍스트 썸네일을 더블 클릭을 했었죠. 더블 클릭을 하면 블록이 정해지고 자, 글꼴, 크기, 색상 다 변경이 가능했죠. 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마음에 드는 대로. 자, 여기서 글꼴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글꼴을 선택을 하고 크기는 컨트롤 T로 하는 게 훨씬 낫죠. 그죠? 그러니까 크기는 그대로 놔두셔도 되고
자, 일단 서체만 원하는 대로 한번 바꿔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강하게라는 곳에 보면 여기 속성이 있어요. 선명하게, 뚜렷하게, 강하게, 매끄럽게. 매끄럽게 하겠다. 그러면 이게 매끄러운 채고 강하게 하겠다. 너무 강하게 이런 채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기 색상, 아까처럼 이 색상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색상을 마음에 안 들면 자, 이때 색상 피크가 나타났을 때 방향 여기 배경에 있는 배경색으로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죠? 스포이드들이 나타났죠. 그때 저는 배경에 있는 이 색으로 하면 이 색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색상이 자, 여기 있는 색상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배경 색깔로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 옆에 뒤틀어진 텍스트 만들기 여기를 선택을 해서 자, 원하는 모양으로 선택을 하면 되겠죠. 스타일을 내가 원하는 모양, 아무 모양을 한번 선택해 보십니다. 저는 이번에는 한번 아래가 넓은 쪽에 그러면 얘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조절을 한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요. 자, 그대로 놔도 되고 기본인데 여기서 마음에 안 들면 조절하시고 또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다른 모양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깃발 뭐 이런 모양을 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자,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빈 곳에서 클릭해서 해제하고 컨트롤 T로 눌러서 크기 조절하면 되죠. 자, 그죠?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시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끌어다 놓으시고 가운데다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놨을 때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이동 도구 모양이 나오면 이게 이동이 가능하죠. 그죠? 자, 이렇게 놨어요. 엔터 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 엔터해서 만들어졌는데 약간 입체감 있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맨 밑에 FX 눌렀죠? 여기 레이어 스타일 선택해서 저는 간단하게 그림자만 줘보겠습니다. 그림자에만 선택을 해도 글자의 입체감이 생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너무 이게 너무 진하다든가 그러면 거리 스프레이트 크기 뭐 이런 부분을 조절하시면 돼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 색상도 그림자 색상도 선택을 하셔서 색상 피크가 나타났을 때 이 배경에서 얼마든지 그림자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저 배경에서 그림자의 색깔도 선택을 했습니다. 자, 확인. 자, 확인. 하면 조금 더 배경에 어울리는 글자가 들어갔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되셨을까요? 자, 다음에는 여기다 애국가를 한번 입력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 전체를 입력을 하려고 그럴 때 하나하나 입력하려면 참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냥 같은 글꼴로 할 때 여기 텍스트에서 수평 도구 문자를 씁니다. 그냥. 그리고 자, 입력하시기 전에 글자를 쓸 영역을 드래그로 영역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를 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그러면 이게 영역이 선택이 되면서 마우스가 그 영역 안에 여기서 반짝반짝거려요. 그죠? 그러면 이때 선생님들께서 글자를 쓰시면 돼요. 저는 애국가를 한번 쓰겠습니다. 동해물과 잠깐만요. 커서를 놓고 글자가 왜 안 써지죠? 단체를 해볼까요? 써지죠? 동해물과 그대로 그냥 쓰십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자, 일단 저는 대충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크기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죠. 그죠? 여기 지금 글 상자에 조절점이 있죠. 그러면 여기 너무 옆으로 간 것 같아. 그럼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조절이 되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서 바로 내려온다고 그랬죠? 글자가 넘칠 경우에요? 그러면 그대로 쓰시면은 그대로 그냥 엔터 안 치시고 그대로 쓰시면 자동으로 내려오고요. 지금 얘를 텍스트를 해서 글자 쓰기 전에 드래그를 해서 블록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래그해서 블록 지정하고 그 다음에 그냥 글자를 쓰시면 됩니다. 네. 되시나요?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제가 여기서 수평도구 문자를 선택하고 여기다 글자를 쓰려고 그래요.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커서가 반짝거리면 글자를 그냥 쓰시면 돼요. 쭉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이 레이어를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동도구로 원하는 데다 갖다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개의 글자를 쓸 때는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바꾸고 싶어. 동일하죠? 썸네일에서 더블 클릭. 자, 그리고 글꼴을 바꾸거나 자, 또는 글자 색을 바꾸거나 자, 글자 색을 저는 또 다시 스포이드 툴로 여기서 원하는 색으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기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색으로 자, 이런 식으로 바꾸고 확인하고 다음에 글꼴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글꼴도 바꾸시고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얘도 스타일을 넣고 싶다. 그러면 넣으시면 되죠. 자, 그림자 정도만 넣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뭐 내부 그림자를 넣고 싶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면 저 내부 그림자를 넣었더니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자, 글자에도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일단 글씨 물결 넣는 거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한번 해드릴까요? 네. 자, 제가 얘를 한번 버려보겠습니다. 자, 이거 버리고 여기에다 텍스트 툴에서 자, 일단 텍스트 툴을 선택하고 꾹 누르셔서 얘가 수평 문자 도구가 선택이 되면 자, 글자를 쓰려고 하시는 영역을 그냥 드래그로 클릭하고 드래그로 이렇게 영역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띄면 여기 커서가 여기서 반짝거립니다. 그리고 그냥 쓰시면 돼요. 우리나라 좋아져 선생님. 그 다음에 뭐 무궁화 삼천리 자 계속 쓰면은 얘가 밑으로 자동으로 내려와요. 삼천리 한 사람 이게 자동으로 내려오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물론 여기가 왼쪽 정렬이 되어 있어서 요 네모 안에서 지금 점선 안에서 왼쪽 정렬을 기준으로 한 거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하게 되면 가운데 정렬로 되겠죠. 위에.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엔터를 치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한 문단이 끝났 나라사랑 애국가처럼 이렇게 물결 돼 있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 한 번만. 네. 볼게요, 선생님. 자, 얘는 자 그냥 제가 여기서 수평 문자 도구를 하고 클릭을 하고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선생님 여기 보면은 옵션 메뉴가 여기 뒤틀기 메뉴 있죠. 맨 끝에 여기 뒤틀기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한번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스타일에서 원하는 스타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워드 아트 같은 똑같은 거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양쪽 누르기라든가 비틀기라든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상승도 있고요. 제가 만약 상승이라는 걸로 하고 자, 확인을 하고 자, 얘를 나중에 해도 되고 먼저 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그러면 커서가 여기 있으면 잠깐만요. 다시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하고 한번 일단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그대로 나라 사랑 입니다. 여기까지 했어.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클릭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글자를. 자, 그 다음에 이동 도구를 일단 좀 끄집어볼게요. 자, 여기다 놓고 자, 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썸네일에서 더블 클릭을 하죠. 그죠? 자, 썸네일에서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자, 그때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 위에서 자, 스타일 다시 지정해 볼게요. 자, 제가 물고기형. 자, 물고기형을 하면 이 물고기형 모양이 되죠. 그죠? 자, 이것도 가로 왜곡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꿔요. 자, 세로 왜곡 하면 세로 왜곡도 모양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놓고 확인하면 글자 모양이 얘가 이렇게 변경된 걸 볼 수 있어요. 이곳에서 클릭을 하면 이 모양이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여기서 썸네일에서 일단 글자를 써놓고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서 위에 옵션 바에서 이제 뒤틀기 메뉴를 이용해서 원하는 걸 선택하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선생님? 자,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되셨다면 얘는 닫겠습니다. 자, 텍스트는 이런 식으로 또 이용을 하시면 되고, 자, 저장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겠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편지를 쓴다든가 시를 쓴다든가 이럴 때 포토샵을 이용해서 원하는 배경을 인터넷에서 저장을 해가지고 다운로드해서 그 배경에다가 예쁘게 글자를 쓰실 수도 있겠죠.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사진관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쓰는 그 필터인데요. 한번 사람 이미지, 어린이 이미지. 자, 우리 받아놓은 게 사람 얼굴이 있으면 좋은데 사람 얼굴이 없으시다면 그냥 아무거나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미지 지난번에 어린이 있었죠. 어린이나 저는 여기 얼굴이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주름 얼굴? 혹시 얼굴이 있으면 얼굴 같은 거 하나 가져와 보시겠어요? 없으시면 그냥 연습할 거니까 어린이 그림이나 가족 그림 아무거나 좀 갖고 오셔도 됩니다. 자, 저희가 이 사진을 얼굴 사진이 있어서 얼굴 사진을 하나 갖고 올게요. 얼굴 하나 받을 걸 그랬나요? 자, 일단 얼굴 사진을 갖고 왔어요. 자, 선생님들께서 얼굴 사진 하나 큰 거 저장해 보실래요? 자, 인터넷에서요. 자, 좀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얼굴 사진 하나 한번 그래야지 확실하게 좀 이게 얼굴 큰 거 있죠? 하나 있으면 좀 받아오세요. 자, 얘를 조금 성형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터치가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만 제대로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상한 얼굴이 괴물처럼 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선생님들께서 사진을 하나 얼굴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검색어를 얼굴이라고 해서 사진을 큰 얼굴 하나 아무거나 저장해서 불러옵니다.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교육장에 혹시 나오시는 이제 다음 달부터 교육장에 나오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교육장에서 특히 기초반은 보통 교재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뭐 꼭 사시진 않으셔도 돼요. 그냥 따라오실 수 있으시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교재가 있으시면 집에서 복습도 하시고 편리하시겠죠. 그래서 일단 교육장에서는 교재를 가지고 하는데 교재는 원래 수강생들이 이렇게 마련하시는 게 원칙이세요. 그래서 교재를 지난번에 각자 구입하시라고 그랬더니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판사에 연락을 해서 인터넷 가격으로 준다고 해서 출판사에서 수업하기 전에 교재를 미리 주문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뭐 교재 만약에 판매가 안 되면 그냥 저희는 반품하면 되니까 만약에 교재를 구입하시기 어려우시면 교육장에 오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교육장에서 그냥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나오시는 선생님들 참고로. 자,
되셨을까요? 그리고 교재는 뭐 안 사셔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만약에 나 교재는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은 안 사시고 따라서 그냥 하실 수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 보시면요, 필터라는 부분이 있어요. 메뉴가. 자, 메뉴 필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픽셀 유동화라는 것이 있어요. 픽셀 유동화. 자, 픽셀 유동화를 선택을 하게 되면요, 제가 지난번에 증명사진을, 좀 오래된 일인데 증명사진이 필요해서 그 운전면허 그 사진을 바꾸러 가야 되는, 사진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사진을 찍었어요. 그 근처에서 하는 거요. 그랬더니 거기 사진사 사장님이 보정을, 포토샵으로 보정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분은 엄청 많이 하셔서 엄청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로 그분이 하시는 건 다 여기서 하시더라고요. 픽셀 유동화에서. 자, 그래서 자, 여기 픽셀 유동화에 보시면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픽셀 유동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아, 영어로요? 영어로 네. 픽셀 유동화. 픽셀 유동화. 잠깐만요, 선생님. 제가 그게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자, 메뉴를 한번 비슷한 걸 한번 보실게요. 잠깐 들어가 볼게요. 자, 얘는 취소를 하고, 일단 필터에서 보시게 되면요, 선생님, 여기에 Shift Ctrl X라고 되어 있는 거 있으시죠? 네. 네, 걔가 픽셀 유동화입니다. 아, 네, 선택하셨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왼쪽에 브러쉬 크기가 있어요. 브러쉬 크기가. 근데 얘는 브러쉬 크기가 제일 작게 하면 너무 작고, 약간 저는 여기서 한 50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브러쉬의 모양이 한 요 정도 되네요. 그죠? 자, 여기를 조금 더 크게 하면 뭐 70 이 정도 하면 일단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왼쪽에 보시게 되면요, 선생님, 뒤틀기라는 도구가 있죠. 예, 뒤틀기. 뒤틀기라는 도구를 눈가나 입가로 해서 입가 근처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살짝 올려보세요. 이렇게 웃는 얼굴처럼 이렇게 살짝 올라가죠, 입가가. 그죠? 얘가 이 뒤틀기 도구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여기 재구성 도구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위로 얘를 선택을 해서 뒤틀기 도구를 선택해서 눈가도 한번 올려볼까요? 이렇게 살짝 예쁘게 길게 한다든가. 자, 조금 더 얘를 살짝 올리거나 눈도 조금 크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올리면 올려보세요. 자, 왼쪽 눈이 훨씬 커졌죠? 이쪽 눈이, 그죠? 자, 이쪽도 좀 처져서 제가 좀 올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살짝. 자, 이 보정을 할 때는 굉장히 세밀하게 작업을 해주셔야겠죠? 저는 지금 대충 하지만 눈 엄청 어린이 눈이 엄청 커졌어요. 자, 보세요. 자, 조금 무서울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죠? 네, 엄청 커졌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얘가 있고 밑에 보시면 오목 도구가 있어요. 오목 도구. 오목 도구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오목 도구로 눈 있는 곳에 제가 한번 이렇게 하면 다시 얘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목해져요. 오목 도구 한번 눌러보실래요? 오목 도구. 눈동자도 좀 작아져요. 이렇게 하면. 그죠? 작아지죠? 입가도 한번 볼게요, 선생님. 자, 입가에 이런 부분도 제가 이쪽을 줄였어요. 어때요? 자, 이렇게 줄여지죠? 자,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얘는 아무렇게나 해다가 이상해집니다. 좀 잘하셔야 돼요. 그죠? 자, 제가 선생님 여기 콧등 있는 데다 이렇게 한번 콧등의 옆에를 한번 해봤어요. 자, 어때요, 선생님? 자, 코가 좀 약간 높아지는 느낌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볼록 도구가 있어요. 자, 볼록 도구. 얘는 보톡스 효과를 좀 내주겠죠. 제가 한번 여기 클릭을 해볼까요? 여기 브러쉬를 좀 크게 해볼까요? 자, 브러쉬를 조금 크게 해서 많이 넣고, 자, 제가 볼록 도구를 넣고, 자, 이마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 선생님? 자, 볼 올라오죠? 자, 여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 턱도 좀 올라오게 할까요? 자, 코도 좀. 자, 완전히 달라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오목 도구는 자, 오목 도구는 이렇게 또 줄여져요. 그렇죠?
또 줄여지고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조절을 이상하게 하면 얘가 좀 이상해져요. 자, 이 볼록 도구로 제가 이렇게 하면 위에 보면은 이 모양 전체가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 그럼 오른쪽 화면에 보면 모두 복구가 있어요, 선생님. 여기 모두 복구. 모두 복구를 하면 원래 사진으로 돌려와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잘 선생님들께서 얘가 픽셀 유동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형을 좀 한다든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잡티라든가 뭐 이런 보정하는 거 우리 다 배우셨죠? 자, 그런 걸로 이용을 해서 깨끗하게 만들면 얼마든지 이렇게. 여기 제가 여기 손도구 있잖아요, 선생님. 뒤틀기 도구. 이걸로 여기 이렇게 얘를 길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할 수 있죠. 그죠? 요 도구로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오목도구 같은 경우도 오목도구로 얘를 이렇게 하면은, 자, 얘 턱선이라든가 턱 좀 한번 보세요. 좀 이상해지긴 하죠. 자,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볼록도구로 자, 선생님, 클릭해서 올리게 한다. 뒤틀기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뒤틀기요? 얘요? 손가락 모양이. 아, 이 손가락 모양 있죠? 네네네. 얘 클릭하시고요. 지금 눈가 있는 데로 가보세요. 지금 눈가, 네. 눈매. 거기서 확실하게 확인되는 거는 지금 눈가에서 클릭하고 위로 올리시면 얘가 이제 브러쉬가 너무 크면 이상하게 같이 올라가니까 브러쉬를 좀 작게 해보세요. 한 50 정도로. 50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얘를 이렇게 올리면 올라가죠, 선생님. 그죠? 이렇게 올라가요. 네. 브러쉬가 너무 크면 전체가 되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픽셀 유동하는 이런 거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되겠죠. 자, X를 닫겠습니다. 아니요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펜툴을 사실은 포토샵에서는 펜툴을 얼마만큼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건 중급반에서 할 건데요. 이제 포토샵 다음 단계에서 조금 능숙해졌을 때 하시는 작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펜툴은 내가 원하는, 우리 아까 여기 도형 보시면은요, 여기 도형 모양이 있었죠. 이런 도형, 사용자 정의 도형 모양. 거기 보면 나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 모양들을 사실은 여기 펜툴로 다양하게 원하는 대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펜툴을 이용해서 어떤 이미지를, 만약 곰돌이 모양이라든가 닭 모양이라든가 이런 모양을 제가 필요로 해요. 그럼 그 모양을 어디 인터넷이나 그런 그림을 갖다 놓고 패스로 그 모양을 따서 내가 원하는 그 색상을 칠한다든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펜툴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펜툴을. 자, 그래서 이 펜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을 이제 깊이는 안 나가고 간단하게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종이 한 장을 꺼내겠습니다. 파일, 새로 만들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용지는 조금 크게 한 800 곱하기 500 정도 해볼까요? 자, 800 곱하기 500 픽셀로 하시고 해상도는 72 RGB 컬러 흰색 확인하겠습니다. 800 곱하기 500을 하고요. 자, 그래서 용지를 조금 큰 거를 꺼냈습니다. 자, 이렇게 꺼내주세요. 자,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왼쪽 툴 중에서 왼쪽에 여기 펜 모양으로 생긴 펜 툴이 있습니다. 펜 도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펜 도구를 선택하시고요. 얘를 사용하는 방법을 저랑 같이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면 여기가 패스가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패스는 이제 패스를 그리게 되면은 이제 얘가 말하자면은 패스를 하게 되면 도형에 대한 색은 칠해지지 않고 선만 그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툴을 벡터를 생성하는 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비트맵이라고 하는 그 픽셀 있죠. 그 부분은 이제 활성화가 안 되고 얘는 선을 이용한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 벡터 형식이 그런 부분이에요. 선을 이용한 그런 형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자, 이 패스는 그렇게 생성이 된다 보시면 돼요. 자, 먼저 도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를요. 자, 한번 클릭 한번 합니다. 자, 클릭.
자, 클릭을 하고요. 삼각형 그려보겠습니다. 자, 원하는 곳에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자, 이쪽으로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만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시작점이죠, 선생님. 자, 제가 클릭하고 시작점으로 왔을 때는 펜 툴의 동그라미 모양이 이렇게 생겨요. 그죠? 이제 시작점으로 왔을 때는 다른 데서는 이렇게 더하기나 마이너스 모양이 생기는데 시작점으로 오면은 얘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클릭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그럼 하나가 여기 보면 레이어를 보면 여기 하나 생성이 됐어요. 그죠? 이렇게 페이스를 그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직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자, 클릭했어요. 그러면 얘 이거 끝점으로 어떻게 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때는 자, 이렇게 시작점으로 오지 않고 얘 패스를 종료하고 싶을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자, CTRL 키. 그리고 빈 곳에서 그냥 클릭하면 얘가 완성이 됩니다. 자, 시작점으로 와도 종료가 되고, 자, 맨 마지막에서 시작점으로 오지 않을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빈 곳에서 클릭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사각형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봅니다. 자, 사각형 간단하게 그렸죠. 그죠? 자, 이번에는 한번 좀 더 쉬운 걸로 그냥 오각형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클릭, 오각형도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 원을 그려볼 건데요. 자, 원은 좀 그리는 게 조금 어려워요. 자, 펜틀에서 이거를 잘 그리면 모든 곡선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든 펜틀로 이제 잘 그리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설명을 잘 들으셔야겠죠. 이제 볼게요. 제가 시작점에서 일단 클릭을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클릭을 하셨어요. 제가 한 이 정도에서 클릭을 하고 마우스를 띄지 않을 겁니다. 자, 클릭하고 마우스 안 띄고 돌려줍니다. 왼쪽 모양이 곡선 모양이 그러니까 곡선 모양을 보면서 원하는 모양이 될 때까지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모양이 되면 마우스를 띱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종료점이 있는 곳에 이 왼쪽 방향 지시선이라고 하는데요. 얘를 앵커 포인트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이 앵커 포인트가 왼쪽으로 왔을 때는 왼쪽 모양을 얘를 결정하는 거예요. 얘는요. 그 다음에 이쪽 모양은 이쪽 모양을 결정을 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원을 이렇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클릭을 해주면 원이 이쪽으로 생겨요. 앵커 포인트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보통은 오른쪽에 이어서 그림을 그릴 때는 오른쪽에 나타난 이 앵커 포인트는 삭제를 해줘요. 그냥 삭제를 해주는데 삭제를 어떤 식으로 그냥 하냐면 여기 클릭을 하게 해주면 얘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일 더 쉬운 방법은 항상 시작점으로 만드는 게 Alt를 누르고 클릭해주는 방법이에요. 자, Alt 키를 눌러봅니다. ALT. 그리고 여기서 다시 시작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클릭. 자, 그러면 얘가 잘라지면서 시작점이 돼버려요. 그럼 원하는 곳에 항상 클릭하고 드래그하고 원하는 모양이 나왔다면 Alt 키 누르고 시작점을 잘라주면 항상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드래그 Alt 키 눌러서 시작점 잘라주고 여기 이쪽 왼쪽에 있는 앵커 포인트 잘라주고 원하는 곳에 왔을 때 클릭하고 돌려줘서 원을 그려주고 저 원이 좀 안 예쁘게 됐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연습을 해보십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왼쪽에 작업 내역에서 얘 그릴 줄 아시니까 맨 위에 종이 여기 흰 종이로 하고 다시 그려봅니다. 자, 얘 그려봅니다. 자, 맨 흰 종이로 하고 다시 그려봅니다. 자, 저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을 그려볼게요, 선생님. 다시 한번 클릭해서 한 이 정도에서 드래그. 자, Alt 키 누르고 잘라주고 한 이 정도에서 드래그. 자, 잘해야지 동그란 원이 그려지겠죠, 그렇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여기다 놓고 그린다면 자, 이런 식으로 Alt 키 누르고 클릭. 자, 뭐 정원을 그리려면 신경 써서 좀 그리셔야겠죠. 네, 대신에 선생님께서 이게 동그라미 그렸어요. 자, 이 동그라미를 쓰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자, 창이라는 메뉴를 잠깐 키워봅니다, 선생님. 여기 창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창을 클릭하면 패스, 여기 보시면은 패스라는 게 선택이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패스를 클릭을 하면 여기 패스가 팔레트에 생깁니다. 여기 패스 팔레트가 있죠. 여기 패스 팔레트가 생겨요. 그때 맨 밑에 하단에 여기 점선이 있어요. 선택 영역을 선택하는 점선 보이시나요? 이 점선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얘가 영역이 선택이 돼요. 이렇게 영역이. 그리고 레이어로 다시 옵니다. 레이어 팔레트로 다시 옵니다. 자, 레이어로 와서 자, 여기 색을 칠해볼까요, 선생님? 자, 색 그라디언트로 해볼까요? 이 그라디언트 도구로.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하고 자, 원하는 그라디언트 툴을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여기 드래그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색상 들어가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얘를 페인트 통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페인트 통으로 하면 페인트 통에 있는 이 색깔로 자, 원하는 색깔로 아무 색이나 선택을 하고 페인트 통으로 영역을 넣어주면 여기 색상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칠해지겠죠. 그죠? 자, 일단 영역이 그라디언트가 들어가서 그래요. 자, 일단 얘가 취소하고 하면 완전히 칠해지겠죠. 제가 그라디언트 빼고 그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칠해지겠죠. 그죠? 작업 내에서 자, 컨트롤 D로 영역해줘. 그래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연습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 맨 처음에 작업 내역에서 동그라미를 그리셨으니까 자, 얘를 선택을 다시 합니다. 자, 하얀 종이. 자, 다시 되돌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팬케이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선생님 모양을 자, 펜 툴을 선택하고 펜 도구에서 자, 클릭. 자, 저는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 이쪽 클릭하고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Alt키 누르고 앵커 포인트를 잘라줘서 시작점으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클릭. 자, 팬케이크 같은가요? 좀 이상하게 만들어지긴 했는데 자, 이렇게 만듭니다. 자, 눈물방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 자, 클릭해서 저는 한 이쪽으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얘 잘라주고 Alt키로 누르고 이 정도 클릭. 자, 물론 여기 직선으로 나가려면 Shift 키 누르고 클릭을 하면 똑바로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 꽃잎 같이 됐어요. 눈물방울 같지 않고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레이어를 보게 되면 얘가 같은 도형이기 때문에 색을 칠하면 같은 색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같은 색으로요. 자, 됐죠? 자, 다음에 한 개를 일단 얘 색칠해 볼게요. 선생님 연습하는 거. 자, 다시 한번 패스 선택하고 자, 위에 여기 패스가 있죠? 그럼 자, 여기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그죠? 자, 패스 선택하고 밑에서 다시 한번 패스를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동그라미 부분 영역을 만듭니다. 얘를 선택을 해서 그럼 영역이 됐어요. 그러면 영역이 선택됐으니까 색을 칠하면 되죠. 물론 색을 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레이어에서 레이어 팔레트에서 자, 원하는 대로 얘를 일단 색만 일단 해봅니다. 일단 색 칠하는 걸로. 그래서 페인트 통 선택해서 원하는 색을 선택을 하고 자, 페인트 통으로 색칠하면 두 개가 똑같이 들어가죠. 왜냐면 얘가 같은 패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이렇게 합니다. 컨트롤 D.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그럼 다시 돌립니다. 작업 내역에서 하얀 종이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꽃을 하나 그려볼게요, 선생님. 꽃을. 자, 연습을 좀 어렵겠죠, 이번엔. 자, 연습을 한번 해봅니다. 펜 도구로. 자, 펜 도구 선택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다 놓고 클릭해서 이 정도 합니다. 꽃잎을 그리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누르고 자,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가서 합니다. 자, 앵커 포인트가
이쪽 방향선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그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그려볼까요, 선생님? 자, 아니면 Alt키를 눌러서 자르면서 하십니다. 자, 얘를 이런 식으로 잘라도 좋습니다. 자, 예쁜 모양으로 한번 그려봅니다.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혹시 잘못 그렸을 때 백스페이스로 지우시게 되면 얘가 그 점이 하나 없어져요. 지금 잘못 그린 거는요. 백스페이스로. 그리고 Alt키로 다시 한번 시작점을 선택하면 되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시고요. 자, 되셨다면 안에 동그라미를 한번 빼줘볼까요? 이제 일단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안에도. 자, 동그라미 좀 안 예쁘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리셨을까요? 자, 이렇게 그리셨다면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선생님? 여기에. 자, 패스로 가서 선택 영역 선택하고 다시 한번 레이어로 와서 자, 색칠하면 되겠죠? 자, 그라디언트 툴로 한번 색칠해 봅니다. 자, 여기서 원하는 모양으로 아무거나 저는 무지개 색으로 해볼까요? 자, 얘를 선택하고 드래그. 자, 이렇게 되겠죠? 방사형으로 하겠다. 자, 드래그. 이쪽에서 해도 되고 안쪽에서 해도 되고 자, 원하는 모양으로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컨트롤 D로 해제. 네, 됐을까요, 선생님?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내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구멍을 예쁘게 뚫었어야 되는데 예쁘게 안 뚫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아예 구멍을 안 뚫어도 될 걸 그랬어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이미지를 불러다가 패스로 그 영역을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X를 닫습니다. 얘는. 아니요. 선택 영역 어떻게 했었죠? 네? 선택 영역이요. 그 점으로 나오는 거. 패스에서 패스 네. 있죠, 선생님. 여기 패스. 패스에서 여기에서 이제 그려진 지금 여기 썸네일이 보일 거예요. 레이어가 그렇죠? 그러면 밑에 여기 동그라미 보이시죠, 선생님? 점점점 된 거요. 얘를 선택을 합니다. 밑에 여기 확대가 안 되네요. 확대하려고 그랬더니 되네요. 요거요, 선생님. 패스에서 얘를 선택을 합니다. 요거 동그라미. 그러면 레이어를 선택하고 다시 선택 영역에 그냥 색을 칠하시면 되세요. 예.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파일에서 열기를 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강아지 있었죠, 선생님? 강아지. 자, 제가 강아지를 하나 가져올게요. 강아지. 저는 강아지에 그냥 이 이미지를 따서 뭔가 만들고 싶은 모양, 아니면 곰돌이라면 곰돌이 모양, 그 모양만 내가 어떤 그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이미지를 제가 그리기를 잘 못 그리니까 그 이미지를 그대로 따오면 그 이미지 형태를 선택해 올 수가 있겠죠. 그때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갖다 놓고 요 펜도구를 눌러서 얘를 영역을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때는 원본 이미지는 그대로 놔두고 배경 이미지를 하나 더 복사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낫겠죠. 그죠? 이럴 때는 그래서 이 배경을 레이어 팔레트에서 자, 배경을 자, 위에 레이어 생성하는 데다 갖다 놓으면 우리 복사도 있었죠. 그죠? 자, 끌어서 요 레이어 생성하는 데다 갖다 놓습니다. 그럼 배경 4번이 생겼어요. 그럼 얘는 제가 연습용이고 또 작업하는 영역이니까 원본은 그대로 있고 얘는 별도로 있겠죠. 잘못 그려지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복사해서 다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배경 4번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일을 해놓고 자, 그러면 펜툴로 저는 이쪽부터 한번 클릭을 하면서 만들어 볼까요? 자, 클릭. 자, 직선으로 가는 건 그냥 클릭하면 돼요. 그죠? 곡선에서만
클릭하고 돌려주면 돼요. 자, 제가 여기 그냥 클릭하면서 갔습니다. 이게 점점점이 나오잖아요. 자, 얘가 마치 여기서 이미 지났네요. 자, 잘못했을 때는 백스페이스 누르고, 자, 제가 여기서 Alt키를 누르고 다시 끝점이 시작점이 되게 만들고, 자, 저는 여기에다가 클릭해서 돌리면 되죠. 자, 이렇게 곡선 있는 데서는 돌려주고 직선은 클릭하고, 자, Alt키로 잘라주고, 이 곡선이에요. 자, 클릭하고 돌려주고 띄지 않고 Alt키 누르고 다시 시작점으로 만들고, 자, 저는 여기에서 다시 돌려주고,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는 직선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선은 클릭 해주고, 자, 여기 곡선이네요. 자, 곡선을 조금 돌려주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 직선은 그냥 물론 선생님들께서 클릭 잘게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 선택을 할 때 자석 올가미 틀 있죠? 그때 이게 드래그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거와 같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럼 그걸로 사용하지 왜 이걸로 사용해? 네, 이런 방법도 다른데 제 이미지에 따라서 표현하는 곳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얘도 펜틀도 한번 배워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끝점으로 왔어요. 자, 끝점으로 왔는데 끝점이 잘 안 온다. 자, 그럼 컨트롤 키 누르고 끝점을 선택해주면 패스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만들어졌다면 패스. 자, 패스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패스로 가서 자, 여기 패스가 만들어졌죠? 정확하게? 자, 그러면 저는 얘를 선택 영역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부분이 됐잖아요. 그리고 레이어에 가서 저는 여기 배경을 한번 눈을 감겨볼게요. 여기 밑에 있는 거. 그 일단 위에 있는 그림이에요. 얘가. 자, 그리고 제가 만약에 바깥쪽 영역을 선택한다. 그러면은 반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안쪽에 있는 이 영역을 선택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색을 칠하면 되겠죠. 제가 얘를 만약에 그라디언트 툴로 아까처럼 한번 선택을 해볼 거예요.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방생으로 선택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자, 이미지가 이렇게 요거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얘를 컨트롤 시프트 I 반전이죠. 반전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배경은 딜리트를 지워요. 그럼 배경은 빠지겠죠. 이렇게. 그죠? 이 영역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내가 필요한 얘만 사용할 수 있겠죠. 이동 도구로 가져갔어요. 자, 컨트롤 T 하면 컨트롤 T로 그 이미지를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엔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갖다 놓고 펜툴로 걔를 따서 원하는 대로 내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패스에서 영역을 만들어서요. 자,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얘까지 해봤고 펜틀을 한 번 더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아니요 합니다. 자, 아까 공 이미지 가져왔어요, 선생님. 거기다 이제 텍스트 글자, 흐르는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니까 패스. 근데 저는 점선이 안 생겨가지고. 점선이요, 선생님? 네, 네. 얘를 이렇게 일단 패스를 만들었을 때 끝점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네. 잠깐만요. 다시 한번. 자, 제가 만약에 패스를 선택을 했어요.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점선이 생겼을 때는 패스선이 안 나타나요. 얘는 반드시 자, 여기 종료점에 와서 얘가 이 점이 없어지거나 했을 때 또는 아니면 여기서 제가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제 얘를 눌러서 이렇게 하고 종료를 하고 싶어요. 이런 점이 있을 때는 패스선이 아직 안 나타나요.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줘야지만 직선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났을 때 또는 곡선 모양으로 완전히 나타났을 때 그때 패스를 누르게 되면 여기 작업 패스 내용에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여기 동그라미 부분을 누르면 이게 영역이 선택이 되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되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로 와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얘 다시 닫고 아니요 하고 아까 공을 가져오겠습니다. 파일 열기 공 이미지 있었죠, 선생님? 우리 공 저 이거 가져올게요.
열기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좀 기다려 드릴게요. 그리고 저랑 같이 패스선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패스선을 만들려고 그래요.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여기 요 정도까지만 패스선을 만들어 볼까요? 자, 펜틀로 클릭하고 클릭해서 드래그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곡선 만들어주고 이쪽에서 곡선 만들어주고 그리고 끝점이 안 왔으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빈 곳에서 클릭하면 얘가 패스선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저랑 같이 합니다. 자, 공을 갖다 놓고 얘가 너무 작아서 잘 모르겠어. 그러면 확대를 좀 합니다.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좀 크게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할게요. 자, 펜 도구를 선택을 하고 펜 도구를 선택해서 자, 여기서부터 클릭을 해서 그립니다. 저는 자,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한 이 정도에다가 클릭을 해서 얘를 패스선으로 이렇게 공에 맞춰서 그립니다. 그리고 Alt키로 얘를 잘라주면 되겠네요. 그죠? Alt키로 여기를 잘라주고 다시 시작점이 돼서 한 이 정도로 올까요? 그냥 한 번에 가볼까요? 한 번에 이렇게 두 번에 가는 거죠. 약간 안 맞으면 잘 맞춰서 이렇게 맞췄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얘를 이제 종료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고 빈 곳에서 클릭하면 패스선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자, 됐나요? 패스선이. 일단 패스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성되도록 만듭니다. 자, 만약에 여기가 패스가 아니라 얘가 모양이다. 그러면 여기 색이 칠해져요. 패스하고 모양 만들어지는 거고 얘는 선만 만들어주는 거라 그랬어요. 패스는. 자, 일단 저는 선만 만들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글자를 쓰는 걸 공을 따라서 이렇게 해요. 아까 뒤틀어진 글자처럼요. 자, 그러면 패스선을 따라서 흐르는 글자를 만들어 볼게요. 자, 텍스트 툴로 들어갑니다. 텍스트 툴. 자, 여기서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을 합니다. 수평 문자 도구. 자, 얘를 선택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글꼴을 선택을 해볼까요, 선생님? 글꼴 원하는 거 아무거나. 자, 여기 아무거나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선생님. 얘는 패스선을 할 때 왼쪽이나 오른쪽 정렬부터 해줘야 돼요. 이 가운데 정렬을 하게 되면 패스의 선이 끊겨서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하면 이만큼만 오다가 만다든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왼쪽 정렬이나 오른쪽 정렬을 해주는데 우리는 왼쪽부터 글씨를 쓸 거니까 그냥 왼쪽 정렬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왼쪽 정렬. 자, 가운데 정렬은 안 된다는 거. 자, 되기는 돼요. 가다가 글자가 끝까지 패스선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왼쪽 정렬을 선택했습니다. 정렬을요. 여기선 정렬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글자의 색상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글자의 색상 원하는 색을 선택을 해봅니다. 저는 자, 여기서 파란색으로 선택을 해볼까요? 이 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우스를 지금 여기 얘를 수평 문자 도구를 한번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얘를 한번 마우스를 잘 보셔야 돼요, 선생님. 제가 확대하면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자, 얘를 이제 글자 I자가 쫓아다녀요. 근데 패스선에다 갖다 놓으면 패스선에 물결 모양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곡선 모양이 하나 생겨요. 그때 클릭하고 글자를 써야지 글자가 써져요. 자, 글자가 패스선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선생님 뭐라고 쓸까요? 그냥 아무거나 써볼게요. 자,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하세요. 여기 들어갈까요? 하세요. 다 안 들어갔네요. 그죠? 기쁨 다 안 들어갔어요. 조금만 쓸 걸 그랬어요. 자, 다시. 자, 얘를 지웠더니 패스 고르기. 자, 여기까지 됐죠. 다시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왔어요. 기쁨. 자, 여기서 더블 클릭하고 다시 써야겠네요. 그죠? 안 되겠어요. 그냥 더블 클릭하고 제가 여기다가 다시 씁니다. 기쁨. 까지만 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빈 곳에서 이제 클릭을 합니다.
패스선이 없어지죠. 안 보이죠.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이렇게 해도 패스선을 이용을 해요.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서 글꼴이 마음에 안 들면 글꼴 바꾸고, 자, 색상이 선생님들께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색상도 또 바꾸고 하면 되겠죠. 크기가 마음에 안 든다? 자, 크기도 바꾸시면 되겠죠. 글자 색깔도 바꾸시고, 노랑을 하면 이상한가요? 자,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글자 크기도 조금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너무 적어서 다 안 나와요. 패스선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글자까지 하려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패스선을 따라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패스는 그러니까 펜틀을 이용해 가지고 패스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미지를 딸 수도 있고 패스선을 이용해서 원하는 글자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우리 선생님께서 한 달 동안 저랑 같이 포토샵을 배워보셨는데 사실 좀 짧아요. 시간이. 그쵸, 선생님? 최소한 뭐 한 12번 정도 된다든가 해서 한 2달 정도 해서 충분히 배우시면 좋은데요. 그래도 이 포토샵의 개념은 익히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많이 다뤄보시면 익숙해진다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자, 잠시만요. 제가 얘를 녹음을 중지하겠습니다.